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는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실제가 엄청나게 거의 뭐 한 2배, 1.5배 정도의 상승을 보임과 동시에 장 초반 급격하게 무너지는 행보를 보이다가 장중에 약간의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도 무너져 내린 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주는 탄탄한 모습. 공포지수는 다시 공포, 피어의 문턱인 45로 마무리해주는 적절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1배 지수 차트 주봉으로 볼 때 6월 1주차는 그래도 2.72% 상승하는 매우 적절한 모습. 주봉으로 봤을 때 약간 볼린저 밴드 뚫어버리면서 마감을 해줬죠. 현재 24년 최고점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에 내일부터 펼쳐지는 다음 주 새로운 주봉은 볼린저 밴드 약간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자산의 최고점 부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롱의 보조지표를 볼 때 여전히 다우 지수만 힘이 없는 모습. 하지만 MACD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S&P와 나스닥은 MACD 양봉, 그리고 스톡캐스틱도 과매수의 상태로 접어드는 이제 어쩌면 약간의 분할 매도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1배 지수 차트 주봉으로 보는 희망회로 시간 짧게 돌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주봉 74개 517일 동안 여전히 73%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68%더 상승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가 AI의 실적이 나오는 현재가 20년 코로나 이후의 양적 완화 시기보다 도대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키움자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6월 7일 금요일 일간 순매수는 쏙3 상당히 엔비디아와 함께 NVDL도 함께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게임스탑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게임스탑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주간 순매수 다행히 이 속스가 엔비디아 바로 밑에 위치하면서 2위, 월간 순매수 스타벅스가 사라졌네요. 그리고 속스가 2위, 엔비디아가 1위. 사실상 롱과 숏을 동시에 개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동성의 다음 주가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전운이 감도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 어닝 발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수요일에 장 후에 브로드컴의 발표, 그리고 목요일에 뭐 어도비 있으나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주는 브로드컴 하나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대입니다. 월요일에 엔비디아 주식 분할 10대 1 주식 분할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현재 한 주에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주식 분할이 월요일에 단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쉽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주를 매도하게 되면 160만 원인데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한 주에 16만 원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유동성이 공급된다. 엔비디아는 현재 상당히 고점 부근이다. 탐욕의 구간이다. 굉장히 재밌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애플, WWDC, 애플의 신제품이나 향후 출시될 제품을 소개하는 WWDC. 애플의 변동성은 화요일,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9시 반에 발표되고요. 예상치는 그렇게 뭐 변동은 없겠으나 혹시나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날 열리는 FOMC 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또 어떤 말을 파월이 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 한마디로 월, 화, 수, 목 미친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급등할 때 사지 않고 급락하게 되면은 어쩌면 상반기의 마지막 줌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전운이 감도네요. 24년 미장 장투 더 시저의 수익률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회전율은 한 111% 되고요. 한 바퀴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은 49.95%, 한 50% 정도 되고요. TQQQ의 연별 수익률은 32%. TQQQ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주고 있네요. 점점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50%가 넘었었는데요. 금요일에 비트코인 쪽이 상당히 급락이 오면서 코인 관련주가 미친 듯이 내리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49.95%라는 저조한 모습 죄송합니다. 하지만 멤버십 여러분들도 저와 오래 하셨다면 저보다 더 높거나 당연히 높거나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 필요 없고 TQQQ만 이기면 돼요. 저는 TQQQ만 무조건 잡겠습니다. 푸드옵션 0.76 살짝 올라간 모습이죠. 하지만 뉴트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망가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 환율 제가 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네요. 환율과 미국 주식이 어쨌든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금이 좀 깎이지는 않은 모습, 조금 위험한 차트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 추세선을 돌파했다.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다. 환율이 다음 주에 열리는 CPI, 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 그리고 PPI의 리스크를 미리
느꼈는지 환율이 오르고 있다. 좀 우려스러운 상태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WTI는 그나마 다행인 게 여전히 21선 밑에 있고 21선 아래로 향하고 있고 일시적인 반등이 왔지만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내릴 수 있다. US의 CFD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이틀 정도 횡보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5일선 위에 있다. 엔비디아도 5일선에 있죠. 액면 분해를 하는 단기적인 호재로 월요일 장 초반에 조금 호재로 오를 수도 있는 차트. 그리고서 다시 횡보하겠죠. 변동성을 가져다주는 일정이 많기 때문이죠. TQQQ. 볼린저 밴드 하면 찢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으나 좀 아쉽게 마무리해주는 모습. 속슬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아쉽네요. 속스 X 차트를 봤을 때 하방 상승의 지지라인 그리고 상승의 상방 저항라인을 조금 깨주고 올라가면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일부 매도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 약간 위험한 차트 하방 지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죠. 현재 여기서도 하방 지선을 이탈하고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두드리면서 갑자기 올라섰죠. 재현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야간에 추매를 하고 나서 만약에 다시 하방 채널을 이탈하는 21선 이탈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여기서 추매한 물량을 다시 한번 정리할 예정이고요. 물론 속스로 샀죠. 속스 X로 산 게 아니고요. 하지만 주력의 부대는 여기서 샀고 완전히 밑에서 샀기 때문에 추매 분량만 조금 조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요. 불드는 조금 못난 상태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해주네요. 그래도 여전히 못 났어요. 테슬라 약간 횡보의 상태에서 캔들상으로는 양봉이 두 개가 뜬 모습.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현재 나스닥의 마지막 주자. 이제는 주자가 없어요. 모든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주자. 테슬라가 현재 최근 들어서는 테슬라가 약간 인버스스러운 횡보를 보이고 있죠. 나스닥이 오르면은 내리고 나스닥이 내리면은 테슬라가 조금 반등을 하고 마지막 주자 테슬라. 다음 주에 한번 날아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횡보의 차트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때처럼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하방으로 방향을 결정하자마자 미친듯이 내리 꼬였죠. 그리고 미친듯 반등. 이때도 방향을 이제 조만간 결정하지 않겠느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1,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다행히도 SQQQ와 속스 X는 여전히 하방의 추세.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는 숏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좋지 않은 보조지표죠. 계속적으로 숏을 주시는 하고 있으나 아직은 매수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키움전사의 ETF 일간수 매수에서는 속슬 1위, MVDL 2위. 속슬이 1위군요. 여기에 속스 S가 박혀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5고요. 코인베이스 일봉의 차트. 금요일에 비트코인이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상승 채널을 살짝 이탈을 해주면서 좋지 않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는 밑에서 받쳐주는 지지로 활용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의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매수를 하고는 싶은데 제가 보는 코닐의 적절한 매수 단가는 50불 이하, 49불이나 48불, 21선의 근처 가격까지 오면은 라스트 추매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한 순간입니다. 엄청난 하락의 첫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한 주도 팔지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상승의 채널 하단까지 도달하는 모습. 이때도 상승의 채널 하단까지 도달하고 다이렉트로 상승 채널 상단까지 내달렸죠.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터치 내달리고 긴 시간 동안 상당히 텀을 주고 하방 채널의 하단을 터치를 한 상태고요. 다시 한번 내달려야죠. 하지만 마라가 상승 채널을 이탈하는 봉이 월요일에 나온다고 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이때처럼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추매를 한번 해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야간에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 알트코인이 대폭락이 나왔어요. 이 표현은 상당히 과학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엄청나게 내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도 21선조차도 이탈하지 않은 모습, 여전히 상승의 채널 안에 있다. 하지만 21선이 아래로 처음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 미세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승 채널 하단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의 각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지받는다고 하면 코넬과 마라를 추매 한번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런 작전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더리움은 일단 제가 그어드린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현재 좀 좋지 않게 계속적으로 일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을 끌게 되면은 상승 채널 하단에 언젠가는 맞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이더리움도 오랜만에
추매를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일희일비하면서 충동적으로 추매하진 않습니다. 계획을 잡고 자리가 오면 적절한 가격이라 판단됐을 시에만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작전을 갖고 매수 매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면 MDD를 계산하게 되고 상승했을 때 자신의 수익금과 하락했을 때 자신의 손실금을 계산을 하면서 주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예상하면서 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 속에 김영민님, 김경림님 장교 등급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장교 등급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일반적인 바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주식 차트를 일일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기가 여간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처럼 주식에 목숨 건 사람들이 밥 먹고 차트를 보는데 그것을 저렴한 장교 멤버십으로 그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 매도 포인트 그리고 저의 매매 일지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장 뭐 100% 200% 수익은 못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습득하게 되는 더 시저 멤버십. 충분히 돈값은 한다고 확실하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고 싶다. 정말 풀 스피릿으로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UDT 가입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차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곳에 이 투자라는 바닥에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호들러, 홀딩.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매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다.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어렵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야만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현재는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 하지도 않았고요. 대통령 선거 아직 많이 남았고요. 롱의 구간이다. 긴 구간이다. 마지막은 힘들어하는 그대를 위해서 간단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